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24일 금요일 오후 3시 57분입니다. 미국 증시 휴장으로 오늘 특별한 일 없이 그냥 조용히 마감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추세 그대로입니다. 기존 추세. 주식 올라가려 그러고 금리와 달러 떨어지려고 하는 기존 추세 계속 가려고 하는 이런 추세 유지 중입니다. 다만 이제 오늘 좀 이제 약간의 어떤 냄새나는 점들이 좀 한두 가지씩 좀 발견은 되긴 했는데요. 그런 점들만 좀 중점적으로 그런 부분만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금리 보자고요. 10년물 금리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10년물 금리 중요하지 않습니까? 금리가 요즘 가장 최우선이잖아요. 금리가 5%까지 올랐었기 때문에 주식이 빠진 거고, 금리가 내려오기 때문에 주식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지금 이 흐름은 아직 바뀐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잘 봐야 되는데, 금리가 둥구스름한 바닥형의 가능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검증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제, 오늘 계속해서 추수감사절, 미국 땡스기빙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 시세가 좀 거래량이 좀 많이 없어서 이런 거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랜 검증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데 아무리 검증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좀 대표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둥구스름한 바닥형이 등장을 일단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게 패턴이 쐐기형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쐐기형인데, 쐐기형 패턴의 특징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런 추세선이 금방 돌파 한착 될 수 있다는 거고, 이게 돌파 한착이 되면은 추세 전환으로 보는 관점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잘 봐야 될 부분이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일부 분석에 따라서는 이걸 추세 전환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근데 일단 저는 이걸 추세 전환으로 보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까지 오랫동안 저와 영상 봐오셨는데 추세 전환이라는 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냐, 그러니까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어떤 추세선을 극복했을 수 있지만 이 하나로는 좀 믿기 어렵다라는 게 제 입장이에요. 그래서 확인해보자, 검증해보자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근데 말은 돼요, 그죠? 추세선을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추세선을 분명히 극복했을 거예요. 극복했으니까 의미는 있습니다, 그죠? 어떤 매수세 등장 이런 걸로 의미는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검증이 필요하다고요. 왜냐면 하필 지금 미국 연휴가 껴 있으니까. 미국 추수감사절 때문에 오늘 또 조기 마감하잖아요, 미국 증시가요. 이런저런 영향으로 거래량이 적을 수 있어서 지금은 좀 거래량이 좀 많은 좀 어떤 확인이 좀 필요한 그런 자리인데,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믿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어떤 둥구스름한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금리에서 보니까 이런 둥구스름한 모습이 나타나는 건데, 이걸 이제 국채 선물로 미국 채권 선물로 보면은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도 어떤 뭐 삼각 수렴형 비스무리한 모양이긴 한데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10년물 국채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뒤집어 놓은 거라 보시면 되겠죠. 얘는 좀 더 어떤 패턴이 좀 더 불안해요. 보시면은 어딘가를 못 넘어가고 있잖아요. 여기 108.28 이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여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늘까지 9거래일째. 어제 미국 증시 휴장했으니까 뭐 어제는 대표성이 좀 떨어진다 치고 하루 제끼면은 뭐 8거래일. 오늘 밤에 뭐 조기 폐장하니까 뭐 별 대표성 없다 치면 뭐 7거래일. 어쨌든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6거래일, 7거래일 혹은 뭐 8거래일, 9거래일 이상 너무 오랫동안 멈춰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위쪽으로의 생명은 좀 일단 힘이 좀 많이 빠졌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왔죠. 금리가 바닥을 다졌을 가능성이 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런 부분 잘 봐야 되겠고요. 다만 여기까지인 거예요. 냄새만 나는 겁니다. 냄새만. 야, 이제 금리는 본격적으로 오른다, 이제 주식이 떨어진다, 이렇게 아직 이야기하기에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해서 일단 올라가려고 하는 그림으로 봐야 됩니다. 언제까지? 어딘가에 붕괴시키기 전까지. 여기를 붕괴시키기 전까지는요. 여기가 지난번에 중요했던 자리잖아요. 여기가 11월 3일날 종가. 이 자리가 얼마냐면 108.11, 뭐 108.11 이 정도 자리가 됩니다. 여기가 붕괴가 돼야 본격적으로 중요한 자리가 붕괴가 되는 거고, 사실 이 자리 붕괴돼도 급락폭락은 좀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 최소한 한 108.7 정도는 붕괴가 돼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이 정도 자리, 여기가 대략적으로 중요한 자리인데 안 깼잖아요. 붕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박스권이라 볼 수 있겠죠. 이 선물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오랫동안 저항을 확인하고 있으니까, 야, 이거 이렇게 둥구스름하게 천장이 만들어지고 금리가 앞으로 오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냄새 정도, 심증 정도로 받아들이셔야지, 이제부터 금리가 이제 올라간다, 이제 금리 하락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부터 채권도 막 떨어질 거고 뭐 주식시장도 떨어질 거고, 아직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죠? 김치국 마실 타이밍이 아닙니다. 김치국 마시기 딱 좋은 타이밍, 딱 김치국 마시기 좋은 그런 때이긴 한데요. 김치국 마시면 안 되겠습니다. 붕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잘 봐야 된다. 근데 오늘 밤에도 아시다시피 조기 폐장이죠, 미국 증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에도 어떤 움직임이 있긴 있을 텐데 이게 참 그래요. 중요한 때에 하필이면 연휴가 껴가지고 미국 연휴가 껴서 오늘 밤에도 좀 지켜보긴 지켜볼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밤에 혹시나 금리 상승에 베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일단 오늘 밤에 좀 미국 증시 조금 보긴 할 건데, 근데 일단 개인적으로 별로 기대는 안 해요. 왜냐하면 지금 자리가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변곡 부분일 수 있는데, 변곡은 뭐예요? 위쪽으로 올라가는 매수세도 테스트해야 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매도세도 테스트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할 게 많은데 가뜩이나 할 것도 많은데 평상시보다 조기 폐장을 해버린다. 거래 시간도 짧아버린다. 그러면 솔직히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가능성이 일단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미국 채권 시장을 쳐다보다가 일단 잘 예정인데, 기회가 좀 보인다 싶으면은 뭔가 이제 뭔가 또 열심히 해볼 생각이 있고, 봤는데 아니다 싶으면 또 아무것도 안 하고 또 빨리 자야 되겠죠, 그죠?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리가 일단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둥구스름한 바닥형 혹은 오랜 저항을 둥구스름한 저항, 둥근 천정형 혹은 오랜 저항 누적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채권 선물이요, 그죠? 좀 많이 냄새나는 부분이다라는 거 봐야 되겠고요. 다른 것도 좀 그렇습니다. 이건 유로화인데요. 한동안 이제 달러 인덱스를 끌어내리던 주요 원흉이죠. 얘가 이제 주요 원인이죠. 이 유로화인데, 유로화 얘도 보시면 어떤 이 상승이 좀 많이 둔화가 돼서 둥구스름한 천장형의 가능성 정도는 좀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좀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엔 또 잘 안 드러날 수 있어요. 근데 이 원화 자산들이 보시면 대부분 둥근 바닥형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 우리가 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 모습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환율 쪽에서도 좀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겁니다. 국제유가도 그래요. 국제유가도 지금 보시다시피 아래쪽으로 일단 빠지고 있는, 일단 이 매도세가 강한 건 맞는데 아직까지는요. 이 매도세를 극복하지 못한 건 맞는데 아래쪽에 지지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퉁구스름한 바닥형 혹은 어떤 단기 다중 바닥형, 삼중 바닥형 이런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 이게 하필이면 지금 추수감사절 영향으로 너무 많은 것들이 좀 쉬어서 이 신뢰도는 좀 떨어지는데, 어쨌든 근데 분명히 이게 이제 수상한 냄새는 풍기고 있는 거라는 그런 겁니다. 수상한 냄새가 폴폴 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수상한 냄새는 폴폴 나는데 어딘가를 이제 지지력을 붕괴시키거나 어딘가를 돌파한착하거나 그게 이제 보여야 되는데, 그게 신호인데 신호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합니다.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죠, 그죠?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또 그리고 꾸리꾸리한 냄새가 나는 자산이다라고 해갖고 지금 몇 가지 살펴보자라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인 게 원화 자산들이죠, 그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원화 자산들, 예를 들면 N1 환율은 저 investing.com으로 안 볼게요. 여기서 보겠습니다. tradingview.com에서 보겠어요. 예를 들면 N1 환율 이런 것도 보시면 이제 원화 약세가 공통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냐, 원화 약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냐, 이걸 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시다시피 엔화가 그렇게 약했던 엔화가 다시 엔화 강세, 원화 약세로 이렇게 돌아서고 있습니다. 더 갈 것 같았지만 더 못 가고 언더슈팅 확인하고 양봉하고 있죠. 원화 약세가 진행되고 있다. 이것도 그죠? 이것도 어떤 바닥형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다중 바닥형 혹은 어떤 상승 추세로의 전환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얘도 어딘가 넘어가진 않았어요. 여길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진 않아서 아직은 추세 전환 그런 이야기 못 하는데, 이것도 어떤 냄새가 나는 거긴 합니다. 다른 것도 볼까요? 위안원 환율 이런 것도 보겠습니다. 얘는 벌써 중요한 저항을, 얘도 완전히 넘어갔다라고 보긴 하네요. 근데 넘어갈랑 말랑 하고 있죠. 조금 더 강하다. 좀 전에 보셨던 엔화보다는 조금 더 수급이 좀 좋은 것 같죠? 좀 더 올라가려는 힘이 있죠? 추세전환 가능성이 있다. 얘는 벌써 저항 테스트까지 하고 있다라는 거. 넘어가면 추세전환이다. 그래서 지금 원화 자산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중장기적인 바닥을 만들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확인을 했습니다. 핵심이 되는 어떤 원달러 환율도 그래요. 원달러 환율도 결과적으로 오늘 1297원짜리가 중요하다라 말씀드렸는데 오늘 안착하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일단 오늘 좀 전에 좀 이따 또 보긴 볼 건데, 애초에 이야기를 이걸로 합시다. 제가 말씀드리는 원달러 환율의 기준은 이건데요. 오늘 1304원까지 돌파 안착하지 않았냐. 그럼 결과적으로 1297원 밑으로 갔던 거, 이건 언더슈팅이고, 결과적으로 여기
어떤 중장기적인 바닥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 이것도 냄새나는 자산들 중에 하나인 거죠. 그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시장이 힘은 쓰고 있지만 실질적인 움직임은 없다. 이거거든요. 네. 힘은 쓰고 있는데 그의 반기를 들고 있는, 지금까지 쭉 보여드렸던 이런 반기를 들고 있는 자산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반기를 드는 자산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저항을 돌파한창하거나 뭐 지지력을 붕괴시키는 그런 모습들까지 이제 나타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변곡으로서의 가능성이 좀 높은 자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사실 뭐 당장 뭔가 이렇게 하기에는 좀 뭔가 어쨌든 좀 부담이 좀 많이 되는 자리이긴 한데, 근데 할 수 있는 것들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 달러를 사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어떤 중요한 자리 돌파한 척 하는 때에 따라 들어갈 수 있었겠죠. 이런 자리에서 이제 달러 매수의 근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지난번에 뭐 등장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거고요. 그죠? 이제 오늘 달러는 매수 근거가 등장한 겁니다. 이 정도면 일단 매수할 만한 근거는 있죠. 다시 97원, 98원 돌파한 장 했으니까요. 그죠? 이런 거 할 수 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엔화도 매수할 수 있어요. 엔화 사시고 싶으신 분들 엔화도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등장한 거예요. 이 물론 아직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추세 자체는, 기존의 추세는 변한 건 없지만 일부 이제 반기를 드는 자산들 중에 이런 것들은 이제 나 엔화 매수하고 싶다 할 만한 근거가 있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건, 그죠? 그래서 하여튼 본인이 열심히 보는 그 자산들 중에 어떤 신호가 나타났다 하는 놈들은 먼저 진입하셔도 이제 근거가 있는 이제 뭐 그런 겁니다. 여기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봤던 좀 수상한 그 반기를 드는 자산들, 냄새가 나는 자산들에 관련해서 일단 쭉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다 살펴봤고, 오늘 아침에 원달러 환율이 잠시 좀 제 생각엔 전산오류 이런 것 같아요. 전산오류 혹은 뭐 주문 실수 이런 건 것 같은데, 원달러 환율 5분봉입니다. 오늘 아침 시간에, 한국 시간으로 이게 몇 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침 시간에 하여튼 이렇게 난리가 한번 났었어요. 1217원 갔다 오고 뭐 1360원 갔다 오고 한번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거 뭐 큰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시세를 보실 때 이제 우리가 개인 투자자로서 이제 마음가짐 가져야 되는 거, 어떤 대응을 또 가져야 되냐, 이런 것들에 관련해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이렇게 시세가 이상하게 급변할 때는 이거는 일단 전산오류 혹은 뭐 주문 실수 이런 걸 의심하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이제 뭐 여기에 이제 혹시나 모른다, 야 전산 실수가 아니고 뭐 미국의 어떤 금융기관이 망했거나 뭐 은행이 망했거나 해서 한국이 실제로 박살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확인해 보시면 되죠. 진짜 그렇게 환율이 이렇게 튈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큰일이 생겼으면 그러면 이제 다른 자산들도 같이 움직이시는지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달러 인덱스 확인하시면 되고, 예를 들면은 뭐 있을까요? 또 뭐 금리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진짜라면요, 달러 인덱스고 뭐 어떤 전 세계 금융시장의 뭐 금리고 뭐 이런 것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중요한 게 뭐죠? 그 N달러 환율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150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N달러 환율 같은 거 잘 보시란 말이에요.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움직일 정도면 다른 자산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원화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큰 일이 생겼으면 다른 그런 친구들도 난리가 날 거다. 다른 자산들도 차분히 지켜보시면서 다른 친구들이 아무 문제가 없이 차분한데 얘만 이렇다, 그러면 주문 실수다, 아니면은 그냥 전산 오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 보시면서 야 혹시나 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슈를 막 찾아보시고 뉴스를 막 찾아보시는 그런 일들도 하실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진짜 큰일이 나지 않으면 그런 이슈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거는 그냥 이제 그런 거는 이제 편안하게 그냥 받아들이시고, 못하는 건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할 수 있는 것만 열심히 하자는 말씀드리고 있죠. 이런 거는 어떤 뭐 일부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 정도는 뭐 이유를 알고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 개인들이 이유를 일일이 알려고 하면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예. 제 생각에는 이거 하여튼 원화 관련된 자산들이 이 시간에 일제히 좀 튀긴 했더라고요. 뭐 원 위안 환율도 이 시간에 비슷하게 튀었고요. 좀 몇 가지 좀 볼까요? 이야기 나온 김에 뭐 N1 환율도 이 시간에 급격하게 이렇게 튀었었고요. 또 그리고 뭐 위안 원 환율도 5분봉이 이 시간에 급격하게 튀었었어요. 그래서 뭔가 누군가가 뭐 주문 실수를 하거나 뭔가 뭔 일이 있었던 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전체 금융시장에 일단 큰 영향은 없는 일단 해프닝 정도로 일단 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뭐 모르죠. 뭐 무슨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누가 뭐 주문창 넣어보면서 이렇게 뭐 유동성을 테스트한 거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너무 음모론적인 생각은, 그런 건 이제 좀 합리성과 좀 거리가 머니까 그런 거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여튼 그 다른 자산들도 다 보자, 네, 이런 식으로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인베스팅닷컴에서 제공한 이 차트에는 보시다시피 모양이 좀 구리구리해졌습니다. 모양이 좀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환율은 이거 차트 안 볼 거고 요걸로 볼 거다, 트레이딩뷰닷컴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트레이딩뷰닷컴 켜고 요거 보여드린 거예요. 뭐 이렇게 보면 별일 없죠. 예, 이렇게 보면 별일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네, 원화 약세 잘 진행되고 있다, 이게 일단 냄새나는 점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오늘 다른 것도 이제 다른 나라 증시들 수박 겉핥기 좀 하고 마칠게요. 일본 증시 올랐다 빠졌네요. 그죠? 어딘가 넘어갈 것 같지만 못 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그죠? 제가 생각해도 지금 주식은 더 올라갈 것 같고, 뭐 주식이 빠지겠냐 싶지만 눈에 보이는 대로 대응해야 된다고요. 어딘가 못 넘어가고 있지 않느냐. 예,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데 지난번에 여기 몇 거래일 동안 만들어놨던 저항을 넘어선 거긴 한 거라서 일단 더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맞긴 맞고요. 일단 뭐 계속해서 일단 상승세 유지되고 있는 건 맞긴 맞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인 쌍고점 가능성도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가볍게 그냥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직은요. 예. 이런 거는 중요한 지지선이 붕괴되고 나서 아래쪽을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아직까지 잘 올라가고 있다 이겁니다. 다 봤고요. 엔달러 환율 한번 볼까요? 엔달러 환율 지금 뭐 보시다시피 뭐 특별한 일 없죠. 예, 뭐 어떤 중요한 지지선 여기 있고 중요한 저항 여기 있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 이건 없다라고 그냥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해종합 뭐 오늘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좀 더러워졌어요.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전일 등장했던 양봉을 몽창 다 되돌렸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지지력을 위협하는 거거든요. 딱 봐도 여기가 지지력이죠. 박스권이었는데 박스권 하단에 지지력을 위협하고 있다. 붕괴될 수 있겠구나. 지금 세계 증시 분위기가 좀 안 좋아졌구나. 둥구스름한 전정이 나오려고 하고 있네 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밤 미국 증시도 뭐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싶긴 한데, 그죠? 근데 오늘 밤 조기 폐장을 해갖고 특별한 일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는 있어요. 요까지 봤고요. 유럽 증시 잠깐 한번 볼까요? 유럽 증시 어떻게 돼 있나? 유럽 증시는 뭐 잘 올라가고 있죠. 아직까지 이것도 뭐 특별한 일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런 걸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 지금 쐐기형 패턴이죠. 쐐기형 패턴에서는 한 번에 지난 일주일 올랐던 거 하루 만에 다 되돌리는 일들도 종종 일어나긴 합니다. 그래서 조심하시긴 하셔야 된다. 지금은 통상적으로 현금을 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어떤 정석적인 대응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지금 주식시장들 보면 특별한 일 없는 겁니다. 특별한 일 없이 그냥 조용히 마감했다라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코스피 야 선물이 3포인트나 빠졌네. 큰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싶지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도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는 상승세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물론 이제 다시 지난번에 중요한 자리를 335가 중요한 자리라 말씀드렸는데 다시 붕괴되긴 했는데, 큰 의미를 좀 가지긴 좀 어렵고요.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좋겠죠. 예를 들면 지난번에 지켰던 자리들이 어디죠? 대략적으로 보시면 332 정도가 지난번에 어떤 지켰던 그런 자리들이죠. 여기 정도는 붕괴가 돼야 이제 조금 좀 의미 있게 빠진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오늘 하락은 이제 그런 의미가 있겠죠. 지난 4거래일 동안 어딘가 저항을 확인했구나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아직까지는 뭐 박스권이다. 분명히 더 올라가는 상승세가 강한 장이 맞는데, 상승세가 더 강한 장이 맞긴 맞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인 움직임은 없다. 어딘가 실질적으로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박스권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박스권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몇 거래일 동안 저항을 확인한 꼴이 됐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자리들을 기준으로 하방 진입을 하거나 뭐 할 수 있긴 한데, 이게 아시다시피 좀 아직까지 의미 있는 신호는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예. 아래쪽으로 갈 것 같지만 아래쪽으로 가기에도 아직까지 지지선이 멀리 남아있고 지지력 테스트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김칫국 마시기 딱 좋은 때긴 해요. 그렇지만 김칫국 마시면 안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네가 이야기한 대로 335를 돌파한 척해서 나는 하방 손절했다. 근데 이게 뭐냐, 또다시 제자리로 또 돌아오지 않았냐, 어떡해요 뭐, 그죠? 또 사야지. 넘어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위험 관리해야 되는 거고, 또 다시 이렇게 되면 또 다시 뭐 생각 있으신 분들은 또 뭐 진입을 하셔야 되는 거고, 민감하게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난 그런 민감한 대응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어딘가 붕괴되시길 기다리시거나,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예. 맞게 대응을 해야죠.
가만히 편안하게 좋은 승차감을 즐기려면 저 위에서 움직이셨어야 되는데 위에서 안 움직이셨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평단가가 다르면 고생해야죠. 그죠? 어쩔 수 없어요. 세상에 공짜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더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뭐 코스닥도 계속해서 박스권이고 드릴 이야기 없고, 얘도 사실 넘어갈 것 같았지만 오늘 결과적으로 저항을 확인했으니까, 하여튼 오늘 이제 하락 마감하고 이랬으니까 저항을 확인했다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지도 않았고 좀 그래서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코스닥은 뭐 삼각 수렴형 끝에서 뭐 이제 뭐 붕괴가 임박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긴 있겠는데, 김치국 먹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그냥 특별히 이야기는 안 드릴게요. 이게 솔직히 코스닥이 여기서 어딘가를 붕괴시킨다 해도 지금 이게 박스권이잖아요. 박스권. 그죠? 여기도 박스권, 저기도 박스권. 그래서 중요한 지지선들이 많아서 뭐 드릴 수가 없는, 어떤 이야기를 뭐 드릴 수가 없는 그런 구간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이제 각자 그냥 이제 지지와 저항 보시면서, 아유 오늘은 올랐네, 오늘은 떨어졌네, 내 계좌에 뭐 수익은 얼마나 되고 뭐 손해는 얼마나 되고, 그 이제 본인이 관리해 나가시면서 그냥 이제 고독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에요. 뭐 저도 뭐 이야기 해드릴 수 없는 그런 구간이고 워낙 답답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그래서 그 하루 종일 이런 거 이제 지켜보고 있으면은 굉장히 스트레스만 많이 받고, 그래서 정말 시간 잘 보내는 게 좀 중요합니다. 이런데 대응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하루 종일 지켜보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솔직히 지켜봐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지금 좀 위태위태한 상황이더라도 이런 건 종가만 보는 게 좀 시간 잘 보내는 측면에서, 정신건강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종일 그냥 뭐 밖에, 어차피 요즘 뭐 날씨도 보시면 뭐 밖에 보시면 뭐 구름도 굉장히 뭐 없고 파란 하늘 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나가서 종일 그냥 뭐 하늘이나 좀 바라보시고 좀 좋은 시간 보내시다가 종가 부근에 한 3시쯤 넘어가서 그때쯤 잘 보는 거예요. 내가 이거 오늘 털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쯤 한번 보시고 잠깐 고민하시고, 아 들고 가자 그러면 그냥 덮어버리고 들고 가고, 아 오늘 안 되겠네 버리자 그러면 오늘 버리시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좀 대응이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가뜩이나 안 그래도 답답한 구간 안에 더욱더 답답한 움직임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죠. 그렇게 하루를 보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하루 종일 보고 있어봐야 허리만 아프죠. 그죠? 앉아 있어봐야 허리만 아프고 돌아다니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뭐 아까 환율 말씀드렸고요. 그죠? 하여튼 의심스러운, 의심만 가득해요. 의심만 가득하고 여전히 하여튼 뭔가 대응하기는 뭐 어떤 근거가 없는 그런 시장이라서 뭐 하는 수 없습니다. 시간 잘 보내야 되겠죠. 하여튼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좀 모양이 굉장히 안 좋네요. 모양이 좀 굉장히 좀 추악해졌네요. 이게 보시다시피 중요한 지지선들을 좀 붕괴시킨 상황이라, 물론 아래쪽에 지지선이 더 있는데 지지력들이 붕괴된 상황이라 일단은 방향성은 아래쪽으로 좀 꺾이게 좀 생겼습니다. 아래쪽으로 꺾이는데 아래쪽에 지지선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하락이 좀 둔화되거나 좀 그런 상황이겠죠. 답답한 구간이에요. 근데 어쨌든 무게중심의 추는 일단 상승 탄력은 거의 떨어졌고요. 얘도 둥구스름한 천장형, 하이닉스도 둥구스름한 천장형이 조금씩 보이고 있네요. 그죠? 뭔가 의미가 있긴 있을 겁니다. 전 세계 어떤 뭐 탄광송의 카나리아라 불리는 한국 관련된 자산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코스피 지수, 뭐 원달러 환율, 이런 친구들이 둥구스름한 뭔가를 보이고 있죠. 다들. 그죠? 냄새만 나는 겁니다. 냄새만. 김치국 마시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뭐 잘 볼 겁니다. 오늘 밤에 어떻게 되는지. 미국 증시는 다 중요한 지지와 저항 잘 아시죠? 그죠? 뭐 오랜 박스권 뭐 그런 구간에 있었지 않냐. 그러니까 중요한 지지와 저항, 뭐 옛날에 말씀드렸던 뭐 이런, 이건 나스닥 30분 봉인데요. 옛날에 말씀드렸던 뭐 그런 자리들이 있죠. 그런 자리들 뭐 잘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제 생각에 특별히 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채권, 오늘 혹시 금리 상승에 베팅할 수 있는 찬스가 오는지 좀 잘 보다가 좀 대응을 할 예정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일단 하여튼 보고 이야기할 거고요. 그래서 일단 뭐 좋은 시간 보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때인 건 중요한 때, 분명히 지금 중요한 때인 건 맞는데요. 근데 이제 명확한 신호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마인드 컨트롤 이런 거 좀 잘 하셔야 되겠어요. 중요한 때니까 계속 가슴이 뛰고 있어야 된다, 그건 아니죠. 그죠? 중요한 때지만 가슴은 안 뛰고 차분하게 냉정하게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이번 주 마감이 됐네요.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고,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